평균의 추정.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앞에서요. 자, 모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뭘 뽑았지? 표본을 뽑았죠. 그래서 이걸 표본 집단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결국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본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일부의 정보만 뽑아서 전체의 정보를 추측, 예측, 추정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이 짓을 하기 전에 일부만 뽑아서 그걸로 전체를 예측하는 거라고, 추정하는 거라고. 그거 하기 전에 이 정보를 먼저 알아보자 그랬다고. 여기서 표본을 뽑을 때 몇 번 뽑았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이. 기억나요? 어떻게 뽑았지? 어떤 방법으로? 복, 원, 추, 출, 출출? 추출. 다른 말로 임, 의, 추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이 뽑았었다. 앞에서는.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이 뽑으면, 자, 이거 애초에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 이걸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조사한 다음에 그걸로 전체를 예측하는 거잖아. 왜? 전체 다 왜 다 조사 못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건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이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몇 번 뽑아. 이제 앞으로는 한 번만 뽑아. X 바라는 값 한 번만 뽑아.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 이렇게 얘기해보자. 한 175 되나 이제? 174에서 5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174라고 해보자. 선생님 어렸을 때 173이라고 했었는데 174라고 해보자. 이를테면 지금 뭘 뽑고 있다고?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정보가 누구한테 필요한데? 이런 정보가 누구한테 필요해? 나이키 회장. 나이키 회장. 왜? 어떤 사이즈의 재고를 많이 만들지. 물론 키에 맞춰서 티셔츠를 만들면 난 안 맞겠지만, 잘 참았어. 웃음 잘 참았어. 수미. 난 안 맞겠지만 어쨌든 키에 따라서 뭐 사이즈를 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키가 크면 또 발이 크니까 신발 사이즈 이런 거 예측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다 재지만, 그거 말고,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일부만 뽑아서 그걸로 전체를 예측한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 나이키 회장한테 줘야 돼. 나이키 회장이 이 정보가 필요하대. 나이키 회장 누구라고 할까? 나이키 회장 송수민 씨가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이키 회장이 됐어요. 경영학과 가가지고 나이키 회장 송수민 씨가 통계학자 김남우 씨한테, 김남우 씨도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됐다. 통계학과 교수.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돈을 줄 테니 해라 하고, 송수민 씨가 또 막 짜증내면서 김남우 씨한테 맡겼겠죠. 맡겼어. 김남우 씨가 막 조사를 합니다. 통계학자 김남우 씨가 막 조사를 해서 어떻게,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강남역 앞에 가서 키를 잴 거예요. 몇 명? 100명 쟀다고 하자. 100명의 키를 잴 거예요. 그래서 키를 재서 평균을 냈더니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100명의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17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몇 번 뽑았다고? 한 번 뽑았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최초에 송수민 씨가, 나이키 회장이 대한민국 성인 남자 평균 키를 구해주세요.
추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통계학자 김남호는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신뢰도는 얼마로 해드릴까요? 이걸 물어본다. 신뢰도는 얼마로 해드릴까요?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신뢰도가 뭔데요?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신뢰 구간은 뭔데요 또? 그죠? 신뢰 구간은 뭔데요?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는 거다. 자, 174라고 평균이 나왔잖아. 174라고 평균이 나왔어요. 그럼 김남우 씨는 딱 하나의 값으로 예측을 하지 않아. 딱 하나의 값으로. 예를 들어 강남역 앞에서 평균 키를 쟀더니 174가 나왔는데 강남역 앞에는 그래도 좀 부자 동네고 하니까 애들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평균 키보다 조금 크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한 173.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송수민 씨한테 얘기할 때 173.1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점추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정하지 않고 이렇게 구간으로 알려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는 172에서 176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줘. 나이키 회장한테, 통계학자가. 이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추정을 해줘. 근데 여기서 신뢰도라고 했잖아.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것이다. 모평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이야. 그게 신뢰 구간이야. 근데 신뢰도라는 얘기를 했잖아.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172부터 176 사이로 이 모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퍼센트로 얘기하냐면 95%랑 99%를 메인으로 써요. 거의 대부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써. 그럼 봐봐. 통계학자 김남우가 나이키 회장 송수민한테 얘기해 줄 때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신뢰도가 만약에 95%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것을 김남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걸까? 딱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말이 기니까. 김남우가 신뢰도가 95%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뭘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김남우는 제 원론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구라칠 건데 얘기해봐. 176 사이로 95%가 들어갔어. 모집단의 사람들 중에서 95%가 여기 들어갔어. 그걸 어떻게 알아? 모집단의 정보를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건 누구의 정보일까? 너 굉장히 근접했어 지금. 선생님 말 이어서 잘 들어봐. 야, 모집단의 정보를 모르니까 지금 진구가 얘기한 것은 선생님 모집단 중에서 172에서 176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95%예요 라고 얘기했거든. 진구가. 다시 진구가 한 얘기. 왜 김남우가 신뢰도가 95%라고 얘기했냐면 172에서 176 사이에 모집단의 95%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도 95%예요 라고 얘기했대. 근데 모집단의 정보는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그지? 그럼 김남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야? 100명의 데이터지. 그 중에서
95명의 키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지. 납득했어? 근데 이거 조금 구라야. 이거 좀 구라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한 말 구라를 믿고 수능 봐서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믿어도 상관없어. 아예.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뭐가 구라인지 의심 안 해도 돼. 그냥 선생님 말 믿어. 다시. 김나무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신뢰도가 95%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신뢰 구간, 김나무가 추정한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송수미 왜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제가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그 100명 중에 95명의 키가 이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럼 넓이를 구해보면 얘들아, 여기 넓이가 얼마가 나올까? 95%니까 0.95가 나오겠죠. 0.95가 나오겠지. 그럼 반쪽 넓이만 보면 얼마지? 0.475죠. 0.47502야. 뒤에 표에 보면 네 자리로 나와 있어. 소수 네 자리. 그래서 4750이라고 할게. 그럼 이 4750이란 넓이는 어떻게 맞출까 이거? 이거 넓이 어떻게 맞출까? 몇 칸 가면 넓이가 0.4750인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뒤에 페이지 펴보세요.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 0.4750 찾아주세요. 선생님이 힌트 줄게. 1.9 쪽에 있어. 응? 0.4750. 1.9 쪽에 있어. 1.9. 아니지. 1.96이지. 1.9 따라가서 0.06까지 갔으니까 1.96. 납득했어? 있었어? 없어? 네, 있었어. 1.96. 친구 확인했니? 1.96 칸을 가면 뭐가 나온다고? 0.4750이라는 넓이가 나와. 봐라. 다시. 여기 평균이 있다. 지금 평균 기호로 뭐라고 써야 돼? 지금 나무가 가지고 있는 평균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기호로 뭐라고 써야 되지? X바라고 써야 되지. M은 나무가 몰라. M은 통계학자가 몰라. M이 들어있는 구간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 그치? 지금 통계학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명의 데이터 174라는 이 평균밖에 없어요. 그럼 정 가운데 X바라고 쓰면 되겠지. 야, 여기 몇 칸 가야 0.4750 된다고? 1.96 칸을 가야 돼. X바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 1.96 칸만큼 가야 돼. 표준 편차 얼마야?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지. 야, X바에서 표준 편차 얼마라고 했어? 루트 n분의 시그마. 브라보. 루트 n분의 시그마. 땡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인데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1.96 칸만큼.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1.96 칸 가면 되겠죠. 그럼 0.4750, 0.4750에서 0.9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래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쓴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한다. 넓이가 1.96 되게 맞춘 거예요. 얘들아, 이 넓이가 1.96 되게 맞춰야 이 데이터 100개 중에 95개,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95%가 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선 다시 뭐예요? 양수 쪽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 수원 수투 배웠으니까 이거 알죠? 기호. 이거 무슨 구간? 닫힌 구간.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 구간 안에 누가 들어간다? 모평균이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배울 화면을 다시 켜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요 딱으로 표현이 된다. 신뢰도 99% 되려면 몇 칸 가야 되는데 2.58칸 가야 된대.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문제마다 다 줘요. 근데 이거를 1.96칸이 아니고 2칸이라고 주는 문제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마다 달라. 아까 선생님이 실수한 거 있지? 0.48이었는데 0.4772로 계산해가지고 잘못했었잖아. 그것처럼 이거 2칸 가야 된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어느 전자회사의 폴더블 폰의 무게는 폴더블 폰이래. 폴더블 폰의 무게는 M이고 폴더폰 알아? 너희? Z 플립 말고 되게 옛날에 있었던 건데 너희 막 5살 6살 때는 있었을걸. 아 그래? 초등학교 때까지 있어서 내가 초등학교 때 폴더폰을 썼는데 어느 전자회사의 폴더블 폰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거는 모집단의 정보예요? 표본 집단의 정보예요? 모집단이지. 전체지 전체. 근데 이 전자회사의 폴더블 폰 25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평균이 500g이었다. 이때 모평균 M을 구하여라. 는 좀 다른 말이고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게 맞는 말이죠. 좀 이상하지? 다음 아래에 1, 2번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지 사실은. 모평균을 어떻게 구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써보자. X바 마이너스. 자, 넓이가 0.95가 되게 하려면 여기가 1.96이 들어갔었고 넓이가 0.99가 되려면 2.58이 들어갔었잖아. 그래서 이때마다 여기에 1.96이 들어갈 수도 있고 2.58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미지수로 놓을 때는 K라고 놔요. 그래 놓고 K 값이 1.96이나 2.58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콤마 써놔보자 이렇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25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평균이 500g이었대요. 이 25개를 기호로 써보자. N은 25. 평균이 500이었다. 이것도 써보자. 기호 뭐예요? 평균. 25개의 평균. 25개의 평균 기호로 X바가 500이었다. 표준 편차가 5였다. 시그마가 5였다. 되고 있습니까? 시그마가 5였다. 아, 저거 시그마 설명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엄청 장황한 그림을 또 다시 다 그려야겠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500 빼기 K 곱하기 K가 얼마야? 지금 95%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안 주지 않아? 꼭 줘 문제에다가. K가 얼마? 1.96 95%면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몇 개지? 25분의 시그마 5 이렇게. 됐죠? 그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5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25분의 시그마 5 이렇게. 그 안에 모평균이 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99%는 얘만 뭘로 바꿔주면 2.58로 바꿔주면 되겠다. 여기만 2.58.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아까 상황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상황 뭐가 있었지? 모집단.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에 저거 꼭 읽어봐. 봐봐. 모집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뭘 했지? 표본 집단을 뽑았지. 표본 집단을 뽑았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다. 딱 한 번 구했지. 표본 평균 X바를 구했습니다. 뭐 얼마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를 통계학자가 95%, 99% 해볼까? 이번에는 99%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했다.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하지? x바 마이너스 99%도 하지 말자. 그냥 삐리리 %라고 했다고 해보자. x바 마이너스 신뢰상수 k. k로 쓰고 얘 이름을 신뢰상수라고 해. 1.96이랑 2.58을 신뢰상수라 그래.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이 나왔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모평균. 모평균을 몰라가지고 모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졸라 이상한 게 있다. 졸라 이상한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뭘까? 진짜 틀린 그림 찾기. 진짜 틀렸어. 말도 안 돼. 도저히 말도 안 돼. 뭘까? 뭐라고? 아니지.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 그건 no. 다른 거. 진짜 아예 말도 안 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 이거 뭐라고 했지? 모집단의 정보 뭐라고 불렀지? 모수. 그걸 몰라.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일부만 구해서 저걸 구하고 있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여기. 30초만 더 줄게요. 뭘까? 현금 또 걸어야 되네. 현금이 없네. 짱구 좀 굴려줘. 틀린 그림 찾기. 지금 뭘 몰라서 구하고 있다고? 모집단의 정보를 몰라서 구하고 있다. 모집단의 정보에 뭐가 있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맞죠? 야, 여기 데이터를 모른다니까. 아무 데이터도 몰라. 근데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알아? 아이씨, 이걸 어떻게 알아? 모평균을 모른다며. 모평균을 모르는데 이 시그마를 어떻게 알아? 시그마를 알아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그마를 알아야. 시그마를 모르는데, 야, 여기 데이터를 몰라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값을 안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교과서에는 어떻게 뭐라고 나와 있어? 얼버무려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모르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알아, 이걸? 그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교과서에 보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표준 편차가 있는데, 저기의 표준 편차 말고 여기에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겠지. 김나무가 직접 조사한 100개의 데이터니까. 걔의 표준 편차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표본 집단에 우리가 뭐만 배웠지 지금까지? 평균. 이름은 뭐였어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을 x파라고 하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배운 거 뭐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만 구해봤어. 그치? 절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표본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은 이 표본 집단의 분산이, 이 100개 데이터의 분산. 야, 이거랑 달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이건 표본 평균을 졸라 많이 뽑아가지고 그 값들의 분산을 구한 거고, 이 표본 평균을 엄청 많이 뽑은 거지. 계속 뽑은 거야. 그래서 그 값들의 분산을 구한 거고, 얘는 여기 한번 뽑은 거에서 이 안에서 뭐 표본의 크기가 4면 4개의 분산을 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표본, 분산이 있으니까 뭐도 있을까요? 표본, 표준 편차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얘가 왜 시그마냐면 이거 S로 시작해서 옛날 글자 S 뭐 그리스 로마 문자 시부렁시부렁 있잖아. 그거 S를 쓴 거라고 여기다가. 그럼 원래 S는 어디에다 썼는데? 이미 선점당했어. 얘한테 S야. 표본 집단을 뽑은 다음에 여기서 구한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다. 표본 표준 편차를 S. 그럼 얘는 S의 제곱이 되겠죠. 시그마 제곱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교육 과정이 아닌데 얘는 교육 과정이에요. 얘는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얘는 교육 과정. 얘를 써먹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얘들아, 우리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표본의 표준 편차야. 김나무 씨가 이거를 다 구했잖아. 100개의 데이터를. 이건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얘를 만약에 모를 경우엔 정석으로 하면 얘를 쓰는 게 맞지만 얘를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모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다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해요. 이게 uncomfortable이 아니고 불편해 이게 아니고 편중돼 있지 않다 그런 뜻이야. 편이 영어로 bias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다시 얘기하면 얘나 쌤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대신 써도 된다 그런 뜻이라고. 얘가 대신 써도 된다. 얘네 둘은 호환이 된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 수가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똑같아져. 점점. 당연하지 않을까? 야, 이거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또 여기 있는 거 다 뽑아봐. 다 뽑아서 거기서 표준 편차 구해봐. 그럼 이 원래 모표준 편차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를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비슷해진다. 그건데 자, 그런 거 다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다시 모표준 편차를 쓰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모표준 편차 모를 때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셔도 된다. 오케이? 이따가 문제가 나옵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를 저기에 쓰는 경우가 나와. 자, 얘들아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 딱 하나만 더 설명할게. 봐봐. 여기를요, 이 구간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아까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선생님이 또 지웠다 또 쓰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저걸 단순화해가지고 이걸 단순화해서 뭐라고 쓰냐면 x바 더하기 a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a인 거야. 단순화했었을 때. 얘는요, 그럼 뭐가 돼요? x바 빼기 a가 되겠죠? 얘를 a라고 해서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해서 쓸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런 걸 구하라고 해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EA라고 하면 돼요. 왜? 이 길이를 구하라며. 얘들아, 길이 어떻게 구하니? 1부터 5까지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거리 혹은 길이 어떻게 구하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요. 그럼 뭐 나와요? EA. A가 뭐였지? A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됩니까? 자, 그리고 이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만 해도 아마 나올 거야. 그치?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 나오잖아. 그치? 그것만 해도 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다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 써 있는 데다 추가로 적어 놔. 뭘 구하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오차라는 것을 구하라 그래요. 야, 오차가 뭐야? 오차가 뭐야? 예를 들어 비트코인 1비트코인에 얼만데?
뭐 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가지. 요즘은 또 아닌가? 폭락했나? 아무튼 진구가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3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 진구가. 근데 실제로 봤더니 2,800만 원이 됐어. 이건 진구의 예측값. 얘는 실제값. 그럼 오차가 얼마야? 200만 원. 그치? 예측값이랑 실제값의 차이. 그게 오차잖아. 야,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예측값은 뭐야? 이게 예측값이야. 이게 100명으로부터 구한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 이건 예측값. 그럼 실제값은 뭐야? 모평균이지. 모평균. 그러니까 얘 오차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평균은 실제값, 표본 평균은 예측값. 그래서 오차랑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는 같은 말이야.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기호로 쓸 수 있다. m 빼기 x 바의 차이니까 뭐야? 절대값.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이렇게 써도 된다. 절대값 a 빼기 b랑 절대값 b 빼기 a는 같죠? 그래서 둘의 차이니까 누구에서 누굴 먼저 빼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절대값을 붙일 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기다가 또 말을 붙인다. 여기다 플러스. 뒤에다 꼬랑지에다 어떤 말을 붙이냐면 의 한계 아니면 의 최대값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오차라고 하기도 하고 오차의 한계라고 하기도 하고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하기도 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한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최대값이라고 하기도 해. 뭘? 자, 봐라. 우리가 예측한 값이지. 이건 예측값.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값은 모평균. 근데 구간을 추정해서 줬어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는 172에서 176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줬어. 172에서 176 사이입니다. 줬는데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실제 평균 키를 구해봤더니 190이야. 그럼 이 데이터 쓸모 있어 없어? 이 추정한 구간 안으로 모평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만약 안 들어가면 이 데이터는 다 쓰레기. 맞죠? 그래서 오차는 어디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야. 어디가 오차의 한계야. 모평균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한계야. 여기가. 그럼 얘네 둘의 차이, 이게 오차의 한계죠. 요게 오차의 한계지. 얼마? A. A가 뭔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 이거 이해했을까? 무지성으로 외우는 것보단 외우고 나서 이 문구가 등장하면 A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넘어갈게요. 여기 아니잖아. 1번은 풀었어? 했어. 2번. 나 지운다. 이거 다 썼어? 안 썼어? 여기. 뭐라고? 뭐가 안 보여? 어디 있는 글씨? 전부 다? 이게 글씨가 꾸려가지고 안 보인다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이 말에다가 플러스 의 한계, 의 최대값을 붙여도 된다고. 그럼 말이 몇 개야 사실상? 말이? 이거 둘이 똑같은 거라고 보면 6개죠. 아니 9개죠. 오차라고 말해도 되고 오차의 한계라고 말해도 되고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말해도 돼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한계라고 얘기해도 되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럼 다 뭘 구하라는 얘기라고? 이거 구하라고 하면 A 구하라는 얘기라고. 그 뜻이에요. 오케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중에서 36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30시간, 표준 편차가 3시간이었다. 평균이 36개를 추출했대. 표본의 크기 36. 평균 이거 기호로 써보세요. 기호로 하면 평균이 30시간. X바가 30. 표준 편차가 3시간. 야야야야야야야. 공장 전체 표준 편차야 지금? 아니죠. 36개를 뽑아서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3이었다고. 그지?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돼? 기호로 쓸 때 S는 3이라고 써야죠. 시그마가 아니죠. 시그마는 공장 전체지. 자, 그 다음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근데 신뢰 상수는 1.96이라고 줬네요, 우리한테. 그래서 신뢰 구간 외우는 겸 해가지고 한 번 더 써보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근데 X바 얼마? 30 빼기 95%일 때 신뢰 상수는 1.96입니다.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시그마는 몰라. 그거 대신에 뭐 구할 건데 S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호환. S랑 호환. 그래서 3 M 하고요. 이쪽은요. 3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36분의 3 이렇게. 됐죠? 계산 안 할래요. 이것도 안 할래요. 3번. 나 지운다 이제 진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100일 때,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100이다. 이거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지? 시그마는 100. X 바로 모평균 M을 추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표본의 크기가 400이고 표본의 크기 400 기호로 쓰면 N은 400. 신뢰도 95%인 경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뭐 구하면 돼? EA. EA가 뭔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뭔데? 2 곱하기 신뢰도 얼마예요 지금? 95%. 95%면 신뢰 상수는 얼마야? 1.96.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400분의 시그마 얼만데? 100. 20이잖아요. 20이니까 5잖아요. 이거 곱하면 10이잖아요. 그럼 19.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또. 표본의 크기가 16이고 표본의 크기 16. 오케이. 신뢰도 99%인 경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신뢰 구간의 길이 뭐라고? EA 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곱하기 K 얼마의 신뢰도 99%인 경우에는 신뢰 상수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6분의 시그마 얼마라고? 표준 편차 얼마라고? 100 25 50 100 곱하고 2로 나누면 되겠네. 100 곱하고 2로 나누면 1, 2, 9 됐슈. 넘어가요.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뭔데? 신뢰 구간의 길이 EA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들아, 신뢰도를 높인데 신뢰도를 높이려면 넓이가 0.95, 0.99, 0.999 막 이렇게 막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실내 구간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기까지 가면 신뢰도 몇 %인데? 95%. 여기까지 가면 신뢰도 몇 %인데? 99%. 그럼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럼 뭘 키워야 돼? 신뢰 상수를 키워야죠. 그것밖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어. 표준 편차가 크면 신뢰도가 안 커지냐고? 신뢰도는 애초에 몇 칸 가느냐에 달려있지 다른 건 전혀 달려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1.96칸 가면 신뢰도는 95%야 라고. 그지? 아니 이 구간을 이거는 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칸수 될까? 몇 칸 가야 되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라고? 친구야, 그 문제 나오면 꼭 물어봐봐. 헷갈리는 순간 또 나올 것 같아. 꼭 물어봐봐.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해하면 돼요. 지금 굉장히 적절해. 막 너무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적절해요. 지금 질문한 게 되게 잘했어. 자, 다시 봐라. 신뢰도는 정해져 있어. 1.96칸 가면 95%, 2.58만큼 가면 99% 정해져 있어. 몇 칸 가면 몇 %,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뭘 조정해야 된다고? 신뢰 상수를 조정해야 돼.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럼 신뢰도가 커져. 그랬는데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했대. 얘를 크게 하고요. 신뢰도를 높였으니까 얘를 크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했다니까 이걸 키운 거죠. 야, 분자도 커졌고 분모도 커졌대. 그럼 전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모르죠.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모르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보기는 다 하고 가자. 이게 2개밖에 안 남았잖아. 얼른 할게.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할 때 다음 설명 중 참 거짓을 표시하여라. 얘들아,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려놓고 하든지 아니면 저걸 써놓고 신뢰 구간을 써놓고 하는 게 좋아.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써놓고 보기를 봅시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의 값과 관계가 없다. 모평균은 그냥 실제로 고정된 값이잖아. 실제 있는 값. 그거랑 신뢰 구간의 길이랑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쓰죠? 이 A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지. 여기에 모평균 값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참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지. 표본 평균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x바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상관이 없잖아요. 이 식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 그치? 표본 평균 안 들어있어요. 거짓.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100배 하면 신뢰도가 일정하대.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뭘 일정하게 유지한 거지? 여기서 누구의 값? 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대. 기호 중에 누구를 일정하게 유지한 거지? 신뢰 상수. 얘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100배 했대요. 이걸 100배 했대. 그럼 100n 됐다는 거지. 100n.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10분의 1이 된다. 야야야, 얘를 고정한 채로 얘를 100배 했대요. 그럼 루트 벗기면 분모에 10 추가된 거지. 그럼 10분의 1 됐다. 맞는 말?
맞는 말. 분모에 10 추가됐잖아. 곱하기 10. 맞는 말. 참 그냥 OX로 하자. 신뢰도를 높일 때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은 누구의 값을 크게 했다는 거? 신뢰상수. 그렇지. K. 그렇지. 높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려면 야 얘를 키웠는데 이거 전체 값을 일정하게 하려고 한대.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된다. 얘를 작게 하면 되니? 작게 하면 값이 유지가 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키워야지. 얘를 키우면 분자를 키웠으면 분모도 키워야 값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작게 하면 된다. 크게 해야 된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신뢰도를 높이면서 미안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은 신뢰 상수를 크게 했다는 말.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모른다.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다. 그치? 모른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1번하고 3번만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다음 5번. 자, 요거 그대로 써놓고 시작해봅시다. 1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일정. 누가 일정?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신뢰도를 높이면, 얘를 높이면 전체 값은 커진다. 맞는 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얘를 K를 고정했는데 뭐라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얘를 키우면 얘는 작아진다. 오케이. 신뢰도를 낮춘대. 얘를 작게 만든대.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얘 작게 만들고요. 분모는 키웠대요. 전체 값은 작아져. 분모를 키우면서 작아지고 얘를 줄이면서 또 작아지고. 그러니까 짧아진다. 맞는 말. 신뢰도를 높이면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계속 덧칠했네. 빨강으로 해보자. 신뢰도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분모 키우고 분자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모른다.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똑같대. 동일한 표본. 근데 신뢰도 99%인 구간은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99%로 잡으면 그 안에 95%인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표본에서. 오케이. 맞는 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가 된다. 여기서 봅시다. 신뢰도가 신뢰도 일정, K 일정.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됐어. 4n이 됐어. 4n. 그럼 몇 배 되지? 전체는 2분의 1 되지. 그치? 분모에 루트 안에 4 추가됐으니까 2분의 1 돼.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n분이고 모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지금 여기 주어진 거 기호로 써보세요. 모표준 편차가 10분. 기호로. 뭐가 10? 시그마가 10. 됐죠? 그 다음에 게임에서 사원 n명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 n명. 그쵸? 표본의 크기 n. 이미 추출할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해야 된 평균이 42분이었다. 이거 기호로 써보십시오. x 반은 42. 표본 평균은 42. 맞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써주십시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그렇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는 42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여기 있잖아. 이 계산한 게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 나와요? 38.08.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풀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미지수 n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이거 넘기면 얼마지? 3.92는
1.96 곱하기 19.6으로 할까? 19.6 나누기 루트 n. 괜히 했다. 19.6 괜히 했다. 1.96이 더 편하다. 1.96 루트 n분의 10. 그럼 얘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 그럼 얘 얼마입니까? 5. n 얼마입니까? 2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1차 방정식 문제다. 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이 m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오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400개 기호로 써봅시다. n은 400, 평균이 540 기호로 써봅시다. x 바 그렇지 는 540. 자, 표준 편차가 20. 이거 뭐라고 쓸 거야?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400개의 표준 편차잖아. S지 S. 자, 다시 모집단이 있어요.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의 평균은 뭐라 하지? X바. 이거 이런 표본 평균. 이거의 평균. 그쵸? 표본 평균. 여기 뭐 4개를 뽑았으면 4개의 평균. 표본 평균. 만약에 표본 평균이 여러 개라면 걔 뭘 구하지? 얘가 여러 개라면 얘의 평균도 구하고 얘의 분산도 구하고 얘의 표준 편차도 구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 뭐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이 안에서 구한 분산의 이름은 S라고 한다. 이거 이름 뭐예요? 분산이 아니고 S 제곱. 오케이. 표본 분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이 표본의 분산을 구했다고. 지금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표본 표준 편차. 이 안에서 뭐 4개면 4개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는 뭔데? 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로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게, 실내 구간을 만드는 게 표준 편차. 실내 구간을 만들 때 이걸 쓰는 게 정석이지만 얘를 모르면 얘를 써도 된다. 얘의 표준 편차. 400명의 표준 편차. 400명이 아니군요. 400개의 표준 편차. S. S가 얼마라고? 20. 그럼 지금식 써보자. X바 마이너스 지금 얼마라고?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없어서 뭘 대신 써야 된다고? S. 이러면 된다고.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m 들어가고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S. 이렇게요. 얼마지 지금? 540에다가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얼마? 20. 20분의 S 20. 그럼 541.96이 되겠네요. 이쪽은 빼기. 그죠? 빼기 중간만 계산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시그마 대신 S를 쓸 수 있다. S는 뭔데?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 그걸 대신 쓸 수 있다. 3번.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크기가 36인 표본의 크기 얼마? 36. 그 다음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요 딱으로 나왔다.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 오케이. X바 마이너스 얼마? 자자자. 그렇군요.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36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걔가 58.5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시그마가 얼마가 나온다고? 65.44가 나온다고.
근데 얘들아, 얘네가 x바에서 일정 부분을 더한 거고 x바에서 일정 부분을 뺀 거니까 얘네 둘의 정중앙이 뭐가 나와요? x바가 나오죠. 그쵸?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x바 나오잖아. 그러니까 x바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네. 얼마 나오지? 2.44 62 62에서 얼마 빼야 되는데? 3.44 그러면? 그럼 나와 쟤? 나오네. 62네. 정중앙은 62.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되지. 아래 걸로 풀까? 3.44 3.44랑 2.58 뭐 있나? 뭐 있나?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지? 29 1.29 맞아? 1.29 3 곱하면 얼마지? 얘 나오나? 안 나오네. 그럼 우치게 해야 돼. 그냥 통째로 다 보낼까? 저쪽으로. 6분의 시그마는 344 나누기 258 곱하기 6 64 24 6 38 이러면 있어 이제. 39 27 38에 24 8 3 24 84 32 네,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8이다. 표준편차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오케이. 시그마는 4. 이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의 무게의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요따고 했는데 B 빼기 A를 구했다네. B 빼기 A가 뜻이 뭐였죠? 신뢰 구간을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가 여기 정중앙이 뭐지? X바 이렇게 구하는데 이 간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뢰 구간의 길 2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알았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를 풀만 했겠죠. 하지만 풀만 하지 않았죠. 왜? 이걸 몰랐으니까. S와 시그마의 차이 이런 것도 몰랐고. 제일 잘 본 사람이 절반 맞았습니다. 죽일까? 아 채영이 오늘 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목요일날 풀어봅시다. EA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EA는 A가 뭔데? A가 이거 얘기한 거지. X바 플러스 A 얘를 선생님이 단순화해서 얘기할 때 X바 마이너스 A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얘랑 빼면 되는데 그게 2A라는 거지. 이 A에 원래 뭐 들어갈 자리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2A라는 것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는 얼마? 2 곱하기 95%인데 왜 안 줬어? 너희 책엔 줬니 혹시? 95%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상수 줬니 안 줬니? 친구야 줬어요 안 줬어요? 어디 있어요? 문제가 왜 안 줬지? 그래놓고 여긴 써놨네? 줘야 돼 원래.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상수를 줘야지. 안 줬잖아. 오류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오류야. 어쨌든 줬다 치고 1.96 그래놓고 밑에 풀이에는 준 것처럼 돼 있네. 루트 n분의 얼마예요? 4. 걔가 얼마 이하? 0.4 이하. 0.4 이하.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 0.1. 또 3.98 3.92 미안 3.92 빨리 계산기 빨리 꺼낼 수 있는 사람 제곱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해주네. 제곱 얼마예요? 16 더 빼기 84 32 0.64 더하기 0.0064
그죠? 그러면 15점 얼마 나오겠죠? 그러니까 16이죠. 16. 16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오케이. 다음 거. 야, 이것만 연습해도 거의 못 푸는 유형 없겠다. 여기 지금 대표 마플 개념 익힘 있잖아. 이것만 연습해도, 보기랑 이것만 해도.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의 모평균 M을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용하여, 오케이,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 여기에서 B-A의 값, B-A의 값을 뭐라고 한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래서 이거 타이틀이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자고. 어떻게 되냐? 2A 나오는데 그 값이 K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6분의 표준 편차는 아니 안다 4 이렇게 저기 써있죠. 맨 앞에 시그마는 4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고요. 그랬더니 얘 값이 1이었다. K는 얼마? K는 1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신뢰도로, 신뢰도가 같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 신뢰 상수가 동일하다는 거. 신뢰도가 같다는 것은 신뢰 상수가 같다는 거. 신뢰도는 신뢰 상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신뢰도가 95%로 똑같으면 맨날 1.96이야. 신뢰도가 99%로 일정하면 맨날 2.58이야. 절대 안 변해. 신뢰도를 높이려면 신뢰 상수를 키워야 되고, 신뢰도를 낮추려면 신뢰 상수를 작게 해야 돼. 그래서 K는 1이다.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이라니. 다른 단원에선 볼 수 없는 표정들이었다. 지금. 어쩌지? 이것들을. 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낙인 찍고 그러면 안 돼. 학생한테. 또 자니? 막 이렇게 하고 핀잔하고 하면 안 돼. K는 1이었다. 자, 얘의 값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시오. 오케이. 얘의 표본의 크기는 몰라. 표본의 크기는 모르는데 여기도 D-C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래. 신뢰 구간의 길이 2A인데 저기 A 썼으니까 얘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2 곱하기 K 곱하기 K 똑같다 했어요. 신뢰도 똑같. 루트 표본의 크기가 다름 분해 시그마 똑같음. 시그마 당연히 모표준 편차니까 그럼 변함이 없지. 는 2, 8, 4분의 1 그럼 16. 얘는 또 16이야? 뭐 이상한데? 왜? 아 그렇구나. 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지워진 거 없고 여기가 2분의 1 되려면 얘가 4 돼야 되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죠. 그쵸?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오케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 표본의 크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요거래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신뢰 상수를 우리가 k로 놓고서는 신뢰 구간을 한번 써봅시다. x와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이거잖아요. 또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 혹시 나왔니? 그렇죠.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써놓고 시작하자. 2a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신뢰도를 높게 했다는 것은 k를 키웠다는 거죠. B-A의 값은 커진다. 맞는 말? 맞는 말. 자,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 표준 편차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모집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표본을 뽑았잖아요. 그럼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X반은 달라질 수 있죠. S도 달라질 수 있죠. 표본 표준 편차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는 달라지게 할 수 없다. 절대. 이건 정해진 값이지. 이거 다 조사해서 구한 값이잖아. 이걸 어떻게
받고 이거 뭐 변수가 아니야. 이거는 확정된 수다. 얘는 절대 안 바뀐다. 시그마는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K를 조정하고 N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오케이.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의 크기를 키운대.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진다. 오케이. 맞고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오케이. 신뢰도가 일정. 이거 일정.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얘를 2배 했대. 곱하기 2 하면 B-A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2배를 했대요. 그럼 루트 2n분의 시그마잖아. 몇 배 된 거죠 이게? 루트 2분의 1배 된 거죠. 2분의 루트 2배 된 거죠. 2분의 1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몇 배 해야 되지? (4분의) 4배 해야지. 4배. 다시. 자. 표본의 크기 이해됐어? 표본의 크기를 몇 배 해야 몇 배 해야 원래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2분의 1이 되겠니? 물어본 거잖아. 그럼 4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야 루트 밖으로 빠지면서 2가 되지. 2분의 1이 된다? 틀렸다. 2분의 루트 2배가 된다. 혹은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오케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95래. 95%고 그 다음에 n은 169일 때 B-A는 0.5 시그마보다 작다. 오케이. 해보자고. 넣어보자고. 2 곱하기 얘가 95%니까 1.9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196 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하면 2 곱하기 여기 14 되죠. 14 1.96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냐? 00 그럼 14약분 100 14약분 14 28 0.28 시그마니까 0.5 시그마보다 작다. 맞는 말. 그죠? 0.28 시그마니까 맞는 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다. 책은 끝났다.